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신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신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오늘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라이브로 영상을 봤었는데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엔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는 이유와 함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신증권 같은 경우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자문업 등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도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오늘이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에 좀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였었는데, 그런데 오늘 2차 세미나 라이브를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뭐였었냐면,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그 내용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이 별첨 문서를 좀 함께 살펴보자면,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예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내려보면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의 활용상의 편의를 제고할 것 같은 가이드라인 활용이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다음 시트를 좀 보자면은 이 기업 가치 계획이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그세 번째 별첨문서를 보시면은 향후 계획이 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트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자료들이 뭐 검토 중이다, 뭐 예정 중이다, 그리고 예전에 2월 26일에 발표되었었던 내용들과 뭐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한 바가 있었어요. 이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화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이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이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 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내용이 없었어요. 오늘 같은 2차 세미나에서. 일단 이게 세제 지원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 측에서도 일단은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뭐 합의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만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의 차트를 보시자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부터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 실방 매물과 그리고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좀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는데 사실 금일 흐름의 경우도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다 조정 구간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지지라인이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같은 흐름을 좀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대신증권의 투자율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한 4거래일 정도는 매수세가 나오더라가 외국인이 오늘 금일 들어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가 뭐 실망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매도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 개인의 매수세가 한 달 사이에 좀 강하게 껴 있다 보니까 이 개인까지 한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신증권의 주가는 상당 부분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